어느 깊은 밤, 베네수엘라의 한 비포장 도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간신히 앞길을 밝히는 그 어둠 속에서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차를 세운 그 여인은 아름다웠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운전자가 그녀의 부탁에 응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밤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가족도, 이웃도 아무도 그가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밤 그 남자 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베네수엘라는 남미 대륙 북부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광활한 야노스 초원과 울창한 정글, 그리고 수많은 산간 마을들이 뒤섞인 이 땅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페인 식민지 문화와 원주민 전통, 아프리카 전래 신앙이 뒤얽혀 독특한 민간 신앙 체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그 복잡한 문화의 토양 위에서 사요나라는 이름이 싹을 틔웠습니다. 사요나는 특정한 남성 아베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집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성, 아내를 배신한 자, 가족을 속이고 바람을 피운 자의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바로 그런 자들 앞에만 나타나 복수를 행한다고 합니다. 전승이 흥미로운 것은 이 선택의 정교함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죄목을 지닌 자에게만. 사요나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걸치고 있다는 긴 흰 옷에서 이름이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스페인어권에서 긴 속옷이나 잠옷을 가리키는 단어와의 연관성도 언급되지만 그 어원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설이 그리는 사요나와의 만남은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깊은 밤, 외진 도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길에 그녀는 홀로 서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흰 드레스, 그리고 달빛 아래 빛나는 피부. 어떤 전승에서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물으며 함께 가도 되겠냐고. 운전자가 그녀를 차에 태웁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전설은 절정에 달합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살점 하나 없는 해골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뒤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야기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집니다. 사요나에 관한 목격 주장은 수십 년에 걸쳐 베네수엘라 각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외딴도로, 야노스 평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산간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 장소도, 시간도 제각각이었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의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한 전승에 따르면 야노스 지역 도로를 혼자 운전하던 남성이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가 다음날 새벽 힘없이 쓰러져 발견되었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공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새벽에 길가에서 발견했는데 그가 쪼그리고 앉아 극도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밤길에 누군가를 태웠다고, 하지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되는 이들은 예외 없이 남성이며 그 중에서도 아내나 연인 몰래 외도를 저지른 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특정성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로 보기엔 너무나 정교합니다. 사요나는 대체 왜 하필 그 죄목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걸까요? 민속학자들이 사요나 전설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것은 기원담입니다. 사요나가 한때 실존했던 여성이었다는 설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여인이 깊은 분노 속에서 비극적인 행동을 하고 결국 자신도 죽음을 맞이한 뒤 복수의 영으로 되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원담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일어난 일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그들은 사요나 전설이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젠더 불균형이 집단 무의식에 투영된 결과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신당한 여성들의 분노와 슬픔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없었던 시대의 억압 속에서 사요나라는 상징적 형태로 굳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이 가설은 분명 설득력을 가집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은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남성의 부정은 묵인되거나 당연시되는 문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요나는 그런 세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성들의 집단적 상상이 빚어낸 복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한 가지 중요한 물음에 답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요나가 사회적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왜 목격 주장은 특정 시대에 집중되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보고되는 걸까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세밀하게 일치하는 묘사를 남기는지 사회 심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실제 인물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식민지 시대 혹은 독립 이후 격동의 역사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성이 실제로 있었고 그 이야기가 민중에 의해 신화화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전설의 발생 시점과 최초 기록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구전이란 그 특성상 기원을 추적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민간 전설은 때로 이야기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집단이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빚어낸 장치이기도 합니다. 사요나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게만 나타난다는 설정은 역설적으로 배신과 외도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공동체 전체에 각인시키는 기능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가설도 한 가지 사실을 완전히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사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설이 심리적 기능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역할은 이미 수세대에 걸쳐 충분히 수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어떤 이들은 밤길에서 흰 드레스의 여인을 보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요나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전설이 반드시 허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살아남은 이야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진실의 씨앗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회적 심리의 산물인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 무언가인지는 아직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만약 당신이 외딴 도로를 혼자 달리고 있다면, 그리고 먼 어둠 속에서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손을 든다면 그것이 전설 속 존재인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요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